이번 시간에는 곱셈식과 나눗셈식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은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에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수의 곱셈과 나눗셈은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에 학습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5학년 1학기에 자연수의 혼합계산을 학습합니다. 이 중 다양한 상황을 통한 곱셈 개념에 대한 학습은 2학년 1학기 6단원에서 이루어지고 나눗셈은 3학년 1학기 3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곱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곱셈의 첫 번째 의미는 같은 수를 반복적으로 더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수를 반복적으로 더한다는 의미로 곱셈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즉 모든 셈은 덧셈에서 출발한다는 것으로 동수누가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4 곱하기 3은 4 더하기 4 더하기 4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배개념의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양이 기초라는 관점을 가집니다. 이는 주어진 대상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수나 양의 크기를 구하는 비교의 의미도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직사각형 넓이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 곱하기 3을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4cm, 3cm인 직사각형 넓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경우의 수입니다. 예를 들어 티셔츠와 와이셔츠 중에서 하나, 그리고 반바지, 청바지, 치마 중에서 하나를 골라 상의와 하의가 결합된 옷차림을 몇 가지 만들 수 있을까? 라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각각 상의와 하의를 나타내는 두 집합 A와 B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상으로 구성된 새로운 집합을 만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집합 A를 티셔츠와 와이셔츠로, B를 반바지, 청바지, 치마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때 A와 B의 곱집합은 티셔츠 반바지, 티셔츠 청바지, 티셔츠 치마, 와이셔츠 반바지, 와이셔츠 청바지, 와이셔츠 치마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A와 B의 곱집합, A 곱하기 B라는 곱집합의 원소는 집합 A의 원소 하나와 집합 B의 원소 하나를 결합한 순서쌍입니다. 원소의 개수가 각각 2와 3인 두 집합 A와 B의 곱집합인 A 곱하기 B가 몇 개의 원소를 가지는가를 구할 때 곱셈 2 곱하기 3은 6이 적용됩니다. 직사각형 모델에 의해 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두 집합을 결합한 순서쌍으로 이루어진 곱집합의 원소가 모두 몇 개인지를 구할 때 적용되는 곱셈은 동수누가나 배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의 곱셈 개념입니다. 이처럼 자연수를 대상으로 똑같은 곱셈 기호를 사용하지만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곱셈의 세 가지 의미를 기반으로 곱셈이 드러난 상황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묶음 상황인데요. 이는 곱셈의 개념 가운데 첫 번째의 동수누가와 두 번째의 배의 개념 의미가 모두 들어간 상황으로 곱셈을 도입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연필이 3자루씩 7묶음이 있을 때 연필은 모두 몇 자루인가? 라는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묶음의 특수한 상황으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대상들을 배열하여 모두 몇 개인지 쉽게 셀 수 있도록 제시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장에 학생들이 5명씩 4줄로 서 있을 때 학생들은 모두 몇 명일까? 라는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율이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는 개별 항목의 수와 그에 해당하는 비율이 주어질 때 전체의 값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지우개가 한 개당 200원일 때 지우개 3개의 값은 얼마일까? 라는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교 상황입니다. 이는 2개 이상의 집합에서 집합의 크기를 비교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미나는 색연필을 3개 가지고 있고 지원이는 미나의 2배를 가지고 있다. 지원이가 가진 색연필 개수는 몇 개일까? 라는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넓이를 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단위 넓이의 개수를 구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가로 30m, 세로 6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을 때 땅의 넓이는 이라는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곱셈의 개념은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학생들은 형식적인 곱셈을 학습하기 전에 다양한 곱셈 상황을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곱셈을 활용하여 실생활 상황에서 다양한 곱셈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나눗셈입니다. 나눗셈의 첫 번째 의미는 등분, 즉 똑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등분제로 연속량 중 내포량의 율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2개의 사과를 두 사람이 똑같이 나눌 때 한 사람이 갖는 사과의 개수는 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는 12개 나누기 두 사람은 6, 사람분의 개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나눗셈의 등분제는 비율 문제로 연계되는데 이는 함수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속도나 압력, 운동량이나 분자량 같은 물리와 화학의 개념 역시 등분제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나눗셈에 대한 이해는 과학학습에도 매우 유용합니다. 따라서 나눗셈 계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나눗셈이 적용되는 상황의 예를 다양하게 접하면서 스스로 패턴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연수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수가 확장되면 연산 또한 다른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똑같이 덜어내는 동수누감입니다. 이는 포함제로 곱셈의 역의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12개를 가지고 2개씩 들어가는 선물 바구니 몇 개를 만들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는 12개 나누기 2개는 6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위에 두 가지 의미에 적용된 예는 12개의 사과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피제수도 똑같고 표현한 식도 똑같습니다. 두 예에서의 차이는 제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는 똑같이 나누는 등분의 경우인데요. 이것은 두 사람, 두 상자 등등 피제수와는 대상이 다릅니다. 따라서 나눗셈 결과의 단위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두 번째 예에서 해당하는 똑같이 덜어내는 동수누감의 경우 제수와 피제수의 단위가 동일합니다. 피제수에서 제수만큼 거듭하여 덜어낸 결과는 단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곱셈의 몇 배와 같은 뜻을 갖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등분과 동수누감의 두 나눗셈 질문 형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등분제의 경우에는 사과를 몇 개씩 나누어 가지는가 또는 사과가 몇 개씩 묶여지는가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반면 동수누감의 경우에는 바구니가 몇 개 필요한가 또는 몇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가와 같은 형태이므로 몇 번 덜어낼 수 있는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몇 번과 같은 횟수 또는 묶음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곱셈의 역입니다. 간혹 동수누감은 문제에 제시된 전체 주어진 양에 정해진 단위량이 몇 개 또는 몇 번 포함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는 나눗셈으로 포함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의 예를 통해 차이점을 생각해 보세요. 1시간에 60km를 달리는 자동차는 240km의 거리를 몇 시간에 달릴 수 있는가? 240km의 거리를 4시간에 달렸을 때 평균 속도는 얼마인가? 나눗셈의 세 번째 의미는 직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예를 들어 35 나누기 7 이것의 몫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35, 한 변을 7로 두었을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곱셈의 의미는 같은 수를 반복적으로 더하는 동수누가, 배 개념, 경우의 수가 있고 나눗셈의 의미는 똑같이 나누는 등분제와 똑같이 덜어내는 동수누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곱셈과 나눗셈을 비롯한 사칙 계산은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단순히 계산 방법만 알려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실생활 상황에서 이러한 연산이 적용되는 경우를 충분히 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